어제 미국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넥서스 알파랩은 다르게 봅니다. 숫자 하나에 안도하는 순간 그 숫자 뒤에서 움직이는 진짜 구조를 놓칩니다. 오늘은 그 구조가 한국 유통과 온라인 쇼핑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짚겠습니다. 미국 3월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3.4%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 한 달 전보다는 0.9% 올랐습니다. 2022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여기서 물가를 두 덩어리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기름값과 식료품을 뺀 나머지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면 에너지, 쉽게 말해 기름값은 한 달 만에 10.9% 올랐고 이게 전체 물가 상승의 4분의 3을 혼자 끌어올렸습니다. 휘발유만 보면 한 달 새 21.2% 상승. 1967년 이 통계를 처음 만든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월간 상승폭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물가가 오르는 거라면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동 전쟁으로 석유 공급이 막혀서 기름값이 뛰는 겁니다. 금리로 전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항공료, 배송비 같은 서비스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실제로 항공료는 이미 1년 전보다 14.9% 올랐습니다. 이 흐름이 다른 서비스 가격으로도 번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한두 달 물가 데이터가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배송비가 오르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넥서스 알파랩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오르는 속도가 아니라 내려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미국 페덱스 UPS는 유류 할증료를 25% 이상 올렸고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3.5%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국제 항공 화물 운임이 단계별로 최대치까지 올라가면서 2016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배송비는 즉각 오릅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내려도 배송비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물류 회사들이 한번 올린 요금을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통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수치로 보면 기름값 상승과 배송비 인상, 환율을 종합했을 때 국내 유통 온라인 쇼핑 기업들의 비용은 지난 분기 대비 약 1520% 높아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가격이 오르고 기업이 떠안으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넥서스 알파랩이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비용 압박이 모든 쇼핑 기업에게 똑같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유통업계가 하는 대응들, 마트 매장 안에 배송 준비 공간을 만들거나 수입 브랜드 대신 자체 제작 상품을 늘리는 것, 이건 성장 전략이 아닙니다. 업계 스스로 올해를 확장 멈추고 버티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버티는 힘이 기업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체 배송망이 없어서 택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소 쇼핑몰은 배송비 25% 인상을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전국의 오프라인 매장을 이미 갖고 있는 대형마트는 그 매장을 배송기지로 활용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위기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유통업계 재편의 핵심입니다. 소비자 심리도 짚겠습니다. 3월에 소비자들이 앞으로 지갑을 얼마나 열겠느냐를 측정하는 지수가 한 달 만에 5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1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소비 심리가 꺾이면 실제 매출이 떨어지는 건 보통 한두 달 뒤입니다. 4월, 5월 쇼핑 플랫폼들의 실제 매출 데이터가 나올 때 진짜 충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알리테모 같은 중국 직구 플랫폼이 요즘 예전만큼 싸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항공 배송비가 뛰면서 가격 메리트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월 해외 직구 적자가 5천만 달러로 돌아섰습니다. 이 짧은 구간이 국내 쇼핑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환율이 안정되면 이 기회는 바로 닫힙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번 연속 동결했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목표였던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한국은행 총재의 직접 발언입니다. 넥서스 알파랩의 최종 판단은 이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헤드라인 숫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넥서스 알파랩이 보는 건 배송비가 내려오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 압박이 기업마다 다르게 떨어지는 방식 안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재편되느냐입니다. 위기가 균일하지 않을 때 바로 거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법이 한국 핀테크 시장을 어떻게 흔드는지 같은 방식으로 분해합니다.